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통영지원에 와 있습니다. 법원에 경매법정에 이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와 있는데요. 제 앞쪽에는 검찰청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또 법원이 있고요. 좀 일찍 와서, 생각보다 좀 일찍 와서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 영상을 좀 자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여러모로 좀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의치가 않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경매 공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 그리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이나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실무 매수 신청 대리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상담을 했던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처음 한번 입찰을 해보겠다, 혹은 내 물건, 내가 사는 주택일 수도 있고요, 투자 용도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입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입찰할 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택을 한번 아직도 이제 구입해보지 않으신 이제 그런 이제 부부이셨는데요. 생애 최초입니다. 생애 최초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대출도 80%, 이율도 좀 쌉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주택을 매입하고자 경공매물걸 볼 때 굉장히 좀 신중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혜택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고민, 수개월을 물건을 보시고 이제 계시는 분이셨어요. 신중하는 건 되게 좋아요. 신중해야 되고 물건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에 대한 혜택, 이 혜택을 잘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신중해서 쉽게 입찰을 못 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살고자 쓰고자 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서울이나 경기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품이 이제 붙은 곳들이 있으니까 하락이 만약에 된다면,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땐 그 폭이 꽤나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신중함도 세계 최초 때문이 아니라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폭이 커져 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뢰인을 문의를 주신 분은 그게 아니라 생애 최초에 대한 이율이라든지 대출 가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혜택 때문에 신중하시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수요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돼요. 물론 생애 최초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거를 감안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 사용 수익화할 수 있는 물건을 놓치시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이 물건은 정말 괜찮아, 가격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찾았던 물건이야 라고 했을 때는 세계 최초로 이자 혜택을 보는 것보다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곳에 더 집중해라. 그래서 그 물건을 좀 더 내가 맞게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걸 너무 생초라든지 다른 혜택 부분을 너무 염두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작은 부분의 이익 때문에 내가 어떤 가용할 수 있는 혜택이나 이익 부분을 더 놓치는 것도 꽤 많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 한 면만 보게 되죠. 단면적인 거. 우리가 주택을 사면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평생을 살았을 때 내가 생초의 혜택을 누렸을 때의 대출, 일반 대출 받았을 때 이율을 계산해서 내가 5년을 살았든지 뭐 몇 년을 살았든지 혹은 평생을 살았을 때 이자 혜택이 얼마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살아보면 우리가 평생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자분은 내가 그런 이자 혜택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겟하시는데 좀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겠다. 우리가 실수요겸 투자도 마찬가지죠. 대출을 잘 받아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이 금융권 혹은 이 상황, 지금 들어갔을 때 대출을 더 받고 혜택을 더 보고 이것에 이제 너무 연연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에는요, 특히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거품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딴 데 오를 때 거제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주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외지인의 투자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품이 너무 까져 있고 건축비도 안 나와요. 지금 매매가나 특히 경매시장에 나오는 가격.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매입하기에 괜찮다. 다만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구축 아파트라든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왜? 어차피 현지에 사는 사람도 선호하는 곳들이 있다고요. 구축이라도 또 선호하는 데가 있긴 해요. 선호를 하고 또 이제 많이 찾는 물건 위주로 지금 가격 거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매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하루라든지 거제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파크도 마찬가지. 건축비나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매입할 시기를 좀 고민을 하겠죠. 아이파크 기준으로 1억 5천에서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금 신축을 사실 짓기는 힘들어요. 거제가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한다면 공급이, 우리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있는 물건 가지고 어차피 현지 거제에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고르게 된다고. 그래서 뭐 떨어져 봐야 뭐 몇 년 안 된 아파트들은 지금 경매가로 매입할 수 있는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보합 내지는 살짝 이렇게 좀 받쳐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구축이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지에서 떨어지는 아파트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신중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주 법원을 가니까 요즘 경매물건 낙찰되는 추이들을 보거든요. 하방으로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대여섯 명, 6, 7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괜찮은 아파트들은 또 사야 될 바닥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지에서 투자 수요로는 아직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실사용자 중심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